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인생 도서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정희씨의 고백입니다. 자식들의 효도로 입주한 월 500만원짜리 고급 실버타운 5성급 호텔 같은 그곳에서 그녀는 왜 짐을 쌌을까요? 노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려한 시설일까요? 아니면 소박한 자유일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감옥 같은 천국을 탈출해 진짜 봄날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여기 정말 좋대요. 큰아들이 들고 온 팸플릿은 마치 리조트 안내 책자 같았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테리아, 심지어 원예 치료실과 음악실까지. 엄마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거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서요. 여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24시간 관리도 받으시고. 둘째 딸 지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셔도 돼요. 빨래도 청소도 요리도 다 해준대요. 우리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5년.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TV만 보던 그 외로움. 밤마다 찾아오는 무료함. 그래 한번 가볼까? 나는 입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입주 첫날 정말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내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 유리창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미소, 단정한 유니폼. 301호가 어르신 방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도 곳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새로 오셨구만. 어서 오이소. 제 방. 아니, 제 호텔 스위트룸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침대, 화장실, 작은 거실, 베란다까지.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노크 소리와 함께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면 뷔페식 조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죽, 구운 생선, 나물, 과일, 빵, 우유. 호텔 조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요가 수업, 오후 2시에는 서예 교실, 저녁 7시에는 영화 상영. 정희씨 여기 음식 정말 좋죠? 옆자리에 앉은 순덕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잘 골라준 것 같아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식사였습니다. 오늘 반찬이 3가지밖에 없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은 점점 작아졌고 과일은 겨우 한 조각씩만 나왔습니다. 저기요, 김치가 너무 짜요. 명자 할머니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트륨 관리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위한 거예요.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건강 관리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는 걸. 더 이상한 건 외출 규칙이었습니다. 어르신 외출하시려면 사전 신청하셔야 해요. 응? 그냥 나갔다 오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안전을 위해서요. 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마치
병원이나 요양원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 생일 파티 때문에 급하게 나가려던 순덕 씨가 출입문 앞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어르신 신청 안 하셨잖아요. 아니, 손주 생일인데 깜빡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 손주 생일을 놓쳤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도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재수도 아니고. 결정적 사건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상한 걸까?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0분, 15분. 제발. 누가? 결국 나는 복도로 기어 나갔습니다. 간호사실 불은 꺼져 있었고 당직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깊은 밤에 실버타운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 왜 복도에 나와 계셨어요? 아침 순회를 돌던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 불렀는데 안 와서. 야간 당직자가 어제 갑자기 결근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내가?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관리받는 곳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명자 할머니. 실버타운의 바나나로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감옥이 따로 없어. 식사 때마다 불평하고 직원들한테도 거침없이 따졌던 분. 처음엔 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반항아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정희 씨,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이러다 정말 병들어 죽을 거야. 어느 날 오후 명자 할머니가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좋은데 보내줬는데. 좋은데? 이게 좋은데야?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돈 내는 고객이야. 봉사 받는 거지가 아니라고. 그때였습니다. 으악.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가 보니 욕실 앞에 다른 명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물에 젖어 미끄러웠던 겁니다.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방으로 돌아가세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명자 할머니는 갑자기 가족 요청으로 퇴소했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 명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퇴소했다고? 우리는 몰래 그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엄마가 다쳤다고요? 저희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설은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주말 아이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죠? 큰아들이 로비를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좋지. 나는 웃었습니다. 여기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둘째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아이들이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할까봐? 거울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픈 사람.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무너진 사람. 73년을 살아온 정의가 아니라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하는 가짜. 나는 대체 누구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면을 벗겠다고. 이 감옥에서 나가겠다고. 나와 명자 할머니는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한 식단, 제때 오지 않는 간호사, 미끄러운 욕실, 고장난 호출벨.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 봐. 계약서에는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써 있어. 근데 실제로는 야간에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일기장에 매일매일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3일. 사건 호출 버튼 눌렀으나 30분간 응답 없음. 증거 호출 기록 스크린샷. 날짜 2024년 11월 10일. 사건 식중독 의심 증상 5명 동시 발생. 조치 간단한 약만 지급 병원 이송 없음. 한 달간의 기록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원장님 면담 요청 드립니다. 나와 명자 할머니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원장은 여전히 사무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일기장, 녹음 파일, 계약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당신 내가 한 짓들이에요. 명자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라면서 밤에는 아무도 없죠. 5성급 식사라면서 반찬은 점점 줄었죠. 사고가 나도 은폐하고 가족한테도 연락 안 하고. 어르신. 오해이십니다. 오해?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돈을 내는 고객입니다. 봉사받는 거지가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에요. 사육당하는 가축이 아니라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자료들 인터넷에 올리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과와 개선안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저희는 당장 나갈 겁니다.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 위약금 물어야 해. 알아요. 그래도 여기보단 나아요. 내 방에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득 입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천국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명자 씨 준비됐어요? 그럼 나가자고. 이 감옥에서. 우리는 짐을 들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복도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잘 가요, 정희 씨. 당신들도 용기 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실버타운의 100씩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어느 일요일 큰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거 안 보여? 엄마가 직접요? 실버타운에선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좋았니? 엄마는 엄마가 끓인 찌개가 먹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게 좋아. 사전 신청 같은 거 없이 말이야. 자, 먹어봐.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네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와 나는 실버 인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탈출한 동지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남이 차려준 밥상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걷는 발걸음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있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작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둘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예고도 없이? 엄마 보고 싶어서요. 갑자기 와도 되죠? 여긴 사전 신청 필요 없잖아요. 지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 자유는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존엄은 대접받음에 있지 않다는 것.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 이름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사는 것.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시나요? 그 전에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화려한 감옥보다 소박한 자유가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관리받을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인생 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봄날은 어디에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